네, 코딩 테스트 특강 시간 복잡도 설명에 이어서 DFS와 BFS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DFS와 BFS는 왜 코딩 테스트에 많이 나오는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한 얘기에 대해서 좀 반복인데요. 코딩 테스트의 목적은 알고리즘 자체를 얼마나 알고 있냐, 이거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의도에 따라서, 어, 그 의도한 바를 잘 구현할 수 있냐, 이런 그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드릴 DFS, 깊이 우선 탐색, BFS, 너비 우선 탐색은 이 알고리즘 자체는 그렇게 복잡한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잡하지 않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자료 구조 지식만 알고 있으면은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면서 음, 동시에 네, 문제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풀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해요. 네, 실수를 하거나 풀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딩 테스트에서 의도하는 그 시험 목적과 되게 부합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두 가지로 나눠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깊이 우선 탐색, 너비 우선 탐색을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다음으로는 DFS, BFS를 공부해 본 이후에는 이 둘 중에 어떤 걸 사용해야 되는지 이것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깊이 우선 탐색, 너비 우선 탐색을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전 지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깊이 우선 탐색 같은 경우에서는 이 스택이란 자료 구조를 활용하고요. 너비 우선 탐색의 경우에는 Q라는 자료 구조를 활용합니다. 이 두 개를 네,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스택이라는 건요. 그 FILO라고 하는데요. First in, last out.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First in, 먼저 들어간 데이터가 last out, 나중에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저희가 어떤 상자에 물건을 차곡차곡 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먼저 이 상자에 넣은 물건은 제일 아래에 놓이겠죠. 그리고 가장 나중에 이 상자에 넣은 물건은 가장 위에 놓이겠죠. 그러면은 이 상자에서 위에서부터 물건을 뺀다고 하면은 가장 최근에 놓았던 물건부터 빼겠죠. 그러니까 이 last out, 나중에 들어간 게 먼저 나온다. 개념상으로는 이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스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근에 넣은 것부터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이 화살표를 보면은 가장 최근에 넣은 게 나온다. 이 검은색 사각형이 이렇게 표시한 거고요. 네. 빨간색은 그리고 이 스택이나 큐나 연산이 두 가지가 있어요. 푸시라는 연산은 원소를 추가한다. 이런 뜻이고 팝은 원소를 꺼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스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스택은 먼저 들어간 게 나중에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빨간색을 푸시했어요. 그리고 주황색을 푸시, 노란색을 푸시했어요. 네, 지금까지는 원소를 추가하는 거였죠. 근데 이제 팝을 해볼 거예요. 팝을 하면은 팝을 하기 전에 가장 최근에 푸시했던 노란색이 팝이 됩니다. 네, 팝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스택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주황색, 빨간색이 남았는데 여기서 팝을 하게 되면은 노란색을 제외하고 가장 최근에 넣었던 주황색이 팝이 되겠죠. 역시 이어서 또 팝을 하게 되면 빨간색이 팝이 됩니다. 이처럼 가장 최근에 추가했던 원소부터 팝이 돼요. 이게 스택의 특징입니다. 코드는 여기를 보시면 되고요. Q 같은 경우에서는 first in, first out.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온다. 이것도
실생활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맛집에 그 웨이팅을 네,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먼저 앞줄에서 기다렸던 사람이 식당에 먼저 들어가겠죠. 이게 Q와 똑같아요. first in. 먼저 줄을 선 사람이 first out. 먼저 식당에 들어간다. 이거죠. 보시면은 스택과 같이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순서대로 푸시가 됐습니다. 근데 팝을 할 때 보면은 가장 맨 처음에 넣었던 빨간색이 팝이 되고 그 다음엔 두 번째로 넣었던 주황색이 팝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넣었던 노란색이 팝이 됩니다. 스택하고 큐는 나오는 방향이 다르죠. 스택은 가장 최근에 넣은 것부터 팝이 되고 큐는 가장 처음에 넣었던 것부터 팝이 되죠. 네, 이게 다릅니다. 스택은 깊이 우선 탐색에 활용된다. 큐는 너비 우선 탐색에 활용된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함수 호출 흐름 및 재기 함수예요. 함수 호출 흐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왼쪽 코드를 주목해 주세요. 이 메인에서 보시면은 펑션 A가 호출됐죠. 펑션 A가 호출됐습니다. 그러면은 네, 펑션 A가 호출됐어요. 펑션 A에서 보면은 코드가 한 줄 한 줄 위에서부터 실행이 되겠죠. 펑션 A 시작 출력값을 보면은 펑션 A 시작이 출력됐고요. 그 다음에 펑션 B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펑션 B가 호출이 돼요. 그럼 펑션 B에서 첫 번째 줄에서 펑션 B를 시작했어요. 그럼 이게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펑션 B 끝이 돼요. 그러면 이제 펑션 A에서 호출한 펑션 B가 끝났죠.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냐면은 펑션 B를 호출했던 시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펑션 A 끝 출력합니다. 그래서 펑션 A 시작, 펑션 B 시작, 펑션 B 끝, 펑션 A 끝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함수의 호출 그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뭐 A라는 함수에서 B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그 B라는 함수가 끝난 다음에 A라는 함수에서 B를 호출했던 시점, 그 지점 바로 밑에 코드부터 실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기함수 같은 경우에서는요. 어, 재기함수도 함수인데 어, 나와 동일한 이름의 함수를 호출을 해요.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팩토리얼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네,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함수인데 n이 0일 때는 1을 반환합니다. 네, 이 인자로 받는 n이 0일 때는 1을 반환해요. 그런데 n이 0이 아닐 때는 n 곱하기 팩토리얼 n-1을 반환해요. 그러니까 팩토리얼 함수를 또 호출하고 있죠. 팩토리얼 함수에서 팩토리얼을 또 호출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제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팩트가 팩토리얼 함수라고 생각하고 밑에를 봅시다. 팩트 n이 호출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팩트 n이 0이 아니니까 팩트 n-1 곱하기 n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팩트 n-1은 팩트 n-2 곱하기 n-1 곱하기 n이 되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n이 0일 때까지 가겠죠? n이 0일 때는 1을 반환하죠. 그러니까 n이 0일 때는 더 이상 나와 동일한 함수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특정 값을 호출하고 종료를 하죠. 그러면은 이 팩트 1은 그러면 이제 이 팩트 n에서 팩트 n-을 호출하고 팩트 n-1을 호출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팩트 0까지 호출했는데 팩트 0은 더 이상 호출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제 리턴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팩트 1은 어, 팩트 1은 리턴 1 곱하기 팩토리얼 0이죠. 근데 n은 숫자이고 팩토리얼 0은 구해졌죠. 그러면은 n의 값도 확정이 됐고 팩토리얼 0의 값도 확정이 되기 때문에 팩토리얼 1도 반환해요. 그러면 이제 팩토리얼 1도 끝났죠. 그럼 팩토리얼 2는 2 곱하기 팩토리얼 1이기 때문에 이 팩토리얼 2의 값도 확정이 되죠. 이런 식으로 어, 그 제기로 호출했던 함수들이 아래서부터 값이 확정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팩토리얼 n이 계산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제기 함수가 네.
어떻게 호출되는지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호출할 곳이 없을 때까지 계속 내려가고, 네, 이 종료되는 시점이 생기면은 다시 네, 함수를 종료해 가면서 네, 함수가 하나하나씩 종료되면서 최종적으로 제일 먼저 호출했던 함수도 종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의 흐름은 일반 함수의 흐름과 같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재기함수를 그렇게 깊이 설명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 코딩 테스트 합격자 되기 기본 과정이라고 인프런 과정에 따로 이 재기함수는 1시간이 넘게 이 재기함수만 아주 자세히 다뤘거든요. 그래서 이 재기함수가 더 궁금하신 분은 그걸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기함수는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네, 근데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재기함수를 설명한 이유는 깊이 우선 탐색을 구현할 때 재기함수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깊이 우선 탐색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깊이 우선 탐색은 네, 아까 말씀드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네, 깊이를 우선하는 탐색인데요. 네, 밑에 그림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시작 노드를 A라고 할게요. A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계속 깊숙이 탐색을 합니다. A에서 B를 탐색하고 A 탐색하고 그 다음에 깊숙이 들어가서 B를 탐색하고 더 깊숙이 들어가서 D를 탐색합니다. D. 근데 D를 탐색하니까 더 이상 깊숙이 들어갈 곳이 없죠. 더 이상 깊숙이 들어갈 곳이 없으면은 어, 자신을 호출 네. 이 현재 기준 노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탐색했던 것으로 뒤로 돌아가요. 이걸 팩트트래킹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 이 D에서 더 이상 호출할 네, 탐색할 노드가 없으므로 이 D를 방문하기 전에 가장 최근에 방문했던 B로 백트래킹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B에서 B를 기준으로 아직 탐색하지 않은 노드가 있는지 봐요. 그러고 보니까 2를 아직 탐색하지 않았죠. 그러면 2를 탐색합니다. 근데 2를 기준으로 보니까 2에서 더 이상 탐색할 노드가 없죠. 그러면은 2에서 2를 방문하기 전에 가장 최근에 방문했던 B로 백트래킹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B에서도 지금 D, E를 다 방문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B에서도 더 이상 더 깊숙이 탐색할 데가 없죠. 그러면 B에서 B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방문했던 곳으로 백트래킹해요. 그럼 A로 백트래킹이 되죠. 그러면 A에서 탐색할 노드가 있는지 봐요. C를 아직 방문하지 않았죠. 그러면 C를 탐색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리실 부분이 A에는 A에서 B로 갈 수도 있고 C로 갈 수도 있죠. 이거는 구현에 따라 달린 거예요. 네. C로 가도 틀리진 않아요. 근데 보통 네, 알파벳 순서대로 가는 게 보통이긴 한데 뭐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네. 이 깊이 계속 깊숙이 들어가고 백트래킹하는 이 과정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시작 노드를 정하고 더 이상 탐색할 노드가 없을 때까지 간 다음에 더 이상 탐색할 노드가 없으면은 이 노드를 방문하기 전 가장 최근에 방문한 노드로 백트래킹합니다. 이게 깊이 우선 탐색의 로직입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설명했던 깊이 우선 탐색을 네,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봅시다. 바로 코드로 들어가면은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이 코드로 들어가기 전에 원리를 조금 보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네, 고민을 해보는 거죠. 코드는 여기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DFS에서는 가장 핵심 동작이 백트래킹이죠. 그렇죠? 깊숙이 들어가다가 더 이상 방문할 노드가 없을 때 백트래킹을 한다. 이거였죠. 그러면 이 백트래킹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되게 강조했던 적이 있는데 이 스택에서
팝을 할 때 가장 최근에 푸시했던 것부터 팝을 하죠. 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뭔가 넣었던 게 팝이 되겠죠? 네. 이 백트래킹 같은 경우에서도 나를 방문하기 전에 가장 최근에 방문했던 노드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장 최근에 최근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비슷하죠? 보시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 깊이 우선 탐색 같은 경우에서는 이 백트래킹 동작을 스택을 활용해서 구현할 수 있어요. 네. 보시면은 노드를 방문할 때마다 스택에 푸시를 합니다. A에서 B, B에서 D 이 푸시를 해요. 그 다음에 D에서 보니까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 D에서 더 이상 방문할 게 없죠. 그래서 이제 D를 방문, 네, D를 팝을 하는데, 네, D를 팝을 해요. 왜 더 이상 방문할 곳이 없으니까 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B로 가야 되는데, 어, 여기서 보시면은 이 B를 어떻게 아냐? 근데 이거를 스택을 활용해서 구현했으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어, D를 팝하게 되면은 가장 D를 방문하기 전에 가장 최근에 방문했던 B를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이 팝을 할 때 가장 최근에 방문해서 순서대로 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네, 이것을 스택을 활용하면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D를 했을 때 우리는 네, 가장 최근에 방문한 노드가 B라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B에서 이제 B를 팝하게 되면은 우리는 가장 최근에 방문한 노드가 A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스택으로 나타낸 부분은 전부 이 백트래킹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백트래킹을 하는 부분을 스택을 활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 이거를 강조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그림에서 D를 팝을 했을 때 D를 방문하기 전 가장 최근의 노드인 B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을 보면은 B를 방문하기 전 가장 최근에 방문했던 노드인 A를 A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택을 활용해서 가장 최근에 방문한 노드를 확인할 수 있다. 이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깊이 우선 탐색은 스택을 활용해서 구현할 것이다. 이겁니다. 네. 그런데 이 스택이라는 거는 여기서부터는 기본이 없으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스택이라는 거는 직접 그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때 이 호, 아, 네, 이 함수의 호출을 다시 보시면은 네, 이 함수의 호출 흐름 과정과 이 스택 과정이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림을 잠깐 그려드릴게요.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렇게 스택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펑션 A가 호출됐을 때 이 스택에 들어갔다고 해봐요. 펑션 A. 네. 그리고 펑션 B가 호출됐어요. 네. 펑션 A에서 펑션 B가 호출됐습니다. 네. 펑션 B가 호출됐어요. 근데 이게 팝됐어요. 그쵸? 펑션 B를 팝합니다. 그러면 다시 펑션 A 나머지 부분이 수행이 되죠. 네. 즉, 이 함수의 호출 흐름은 스택의 동작과 되게 유사해요. 그쵸? 따라서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스택은 함수의 호출 흐름과 동일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 함수의 호출 흐름을 활용해서 스택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
깊이 우선 탐색 같은 경우에서는 스택을 활용해서 구현할 수도 있는데 스택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스택의 동작과 유사한 완전히 동일한 이 함수 호출 흐름을 활용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의 경우에서는 그 제기 함수, 그러니까 즉 함수의 호출 흐름을 활용한 그 제기 함수를 활용한 깊이 우선 탐색 알고리즘 코드를 많이 활용합니다. 왜냐하면은 코드가 되게 간단하기 때문이에요. 스택을 활용, 스택이라는 개념을 활용한 건 맞는데 직접적으로 스택을 활용해서 구현하는 것보다 이와 유사하게 그 제기함수를 활용해서 구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기함수를 구현하는 방법이 훨씬 더 간편하기 때문에 기표선 탐색을 구현할 때는 네, 제기함수를 구현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한번 코드 흐름을 쭉 보시면은 아 이렇구나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굳이 스택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필요 없이 제기함수로도 기피우선 탐색을 구현할 수 있구나. 이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왼쪽 코드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코드를 엄밀하게 딱 다루진 않고 그냥 흐름만 쭉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BFS 함수를 보면은 이 비지티드라는 배열이 보이는데, 네, 비지티드라는 배열은 어, 노드를 특정 노드를 방문했는지 방문하지 않았는지 이거를 표시해주는 배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리고 이 비지티드의 인덱스는 노드의 번호가 됩니다. 이러한 게 비지티드의 역할이고요. 네, 그래서 방문하면 true, 아직 방문하지 않았으면 false가 되기 때문에 이 밑에 보시면은 visited false, visited는 false 곱하기 len 그래프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visited의 초기 값은 다 false로 하겠다. 뭐 이렇게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visited의 false, visited의 값은 모두 false로 하겠다. 이렇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DFS가 시작되면은 네, 1번 노드부터 방문을 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 네. 1번 노드, 그러니까 즉, 이 여기서는 방문한 노드는 true로 체크를 해서 더 이상 중복해서 방문할 일이 없게 만들고 이 방문한 노드와 인접한 노드들을 네, 하나하나씩 다 확인하면서 그 인접한 노드 중에 if난 방문하지 않은 노드가 있으면은 그 노드에 대해서 다시 재기함수를 호출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인자에 현재 정리하면은 현재 방문한 노드를 기준으로 네, 갈 수 있는 노드들을 하나하나씩 확인한 후에 그 노드들 중에서 아직 방문하지 않은 노드가 있으면은 그 노드에 대해서 네, DFS를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하냐면은 모든 노드를 방문할 때까지 이렇게 다 수행합니다. 이게 코드 구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래프를 표현한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번 노드에는 4번, 5번이 연결되어 있다. 1번 노드에는 4번, 5번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거고요. 2번 노드에는 3번이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3번에서는 없죠. 4번에서는 2번, 3번을 갈 수 있다. 5번 노드에서는 1번, 4번에 갈 수 있다. 네. 이 그림과 동일하게 그래프를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1번 노드를 방문할 때 네, DFS 1 호출되고요. 그다음에 DFS 1 그러니까 1번 노드를 방문할 때 이 1번 노드에서는 아직 1번 노드와 인접한 4번 1번 죄송해요. 1번 노드와 인접한 노드들을 모두 순회해요. 근데 이 인접한 노드들은 4번, 5번이 있겠죠. 그중에서 4번 아직 방문하지 않았죠. 그래서 DFS 1에서
그 DF에서 4를 호출하게 되는 거예요. 1번 노드와 인접한 4번 노드를 방문하게 돼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4번 노드에서 DF에서 4가 호출되니까 4번 노드에서 인접한 노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2번 노드가 있겠죠. 2번 노드는 아직 방문하지 않았으니까 DFS를 수행할 수 있죠. 그래서 DFS 4에서 DFS 2를 또 호출하는 거예요. DFS 2가 호출됐어요. DFS 2에서는 아직 방문하지 않은 노드를 순회하다 보니까 3번 노드가 방문하지 않았죠. 네. 그래서 인접하면서 아직 방문하지 않은 3번 노드에 대해서 DFS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DFS 3이 호출돼요. 네. 이 스택에 지금 DFS 1, DFS 4, DFS 2가 아직 쌓여 있죠. 이 상태에서 DFS 3이 호출되는 겁니다. 네. DFS 3이 호출됐어요. 근데 3번 노드에서는 더 이상 인접한 노드가 없죠. 그러면 이제 네, 더 이상 탐색하지 못하고 DFS 3이 종료돼요. 그러면은 이 다음에 또 DFS 3이 스택에서 팝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DFS 2가 수행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DFS 2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인접한 노드 중에 노드를 탐색하다가 그 3번 노드가 선택됐었죠. 그러니까 어 2번 노드 같은 경우에서도 더 이상 탐색할 게 없죠. 그래서 DFS 2번도 끝나요. 네. 그럼 이제 DFS 4가 남았죠. DFS 4 같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아까 DFS 4에서는 인접한 노드가 2번 노드와 3번 노드가 있었는데요. 2번 노드에 대해서는 아까 DFS 2를 호출했죠. 그러면은 3번 노드를 탐색하려고 보니까 인접한 노드이긴 하지만 이미 방문했죠. 그렇죠? 그래서 4번 노드에 대해서도 DFS가 종료돼요. 즉 DFS 4도 종료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DFS 4가 종료가 되니까 이제 DFS 1만 남았죠. 네. DFS 1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1번 노드와 인접한 노드는 4번, 5번이 있었는데 DFS 4번은 호출됐었죠. 근데 1번 노드와 인접한 노드 중 노드는 5번 노드도 인접을 하죠. 근데 5번 노드는 아직 방문하지 않은 노드죠. 그래서 DFS에 5가 호출돼요. 네. DFS 5가 호출되는데 5번 노드에서는 인접한 노드가 1번 노드와 4번 노드가 있지만 이미 방문했죠. 그래서 5번 노드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방문할 노드가 없어요. 네. 그래서 DFS 5가 종료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DFS 1로 가는데 DFS 1, 1번 노드와 인접한 4번 노드, 5번 노드 모두 방문했죠. 그러므로 DFS 1도 종료돼요. 그러면 이제 스택이 비잖아요. 스택이 비면은 기피우선 탐색이 끝난 거예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코드가 수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너비우선 탐색 한번 볼게요. 너비우선 탐색은 더 쉬워요. 시작 노드를 정하고 시작 노드에서 인접한 노드들을 모두 방문해요. 그리고 그 방문한 노드들의 인접 노드를 또 방문해요. 예를 들면은 A를 방문해요. 그러면 A와 인접한 BC를 방문해요. 그러면 이 B와 인접한 노드 BC를 방문한 이후에는 B와 인접한 노드를 또 방문해요. 이런 식으로 네, 자신과 인접한 노드를 모두 방문해가는 방식이에요. 아까 깊이 우선 탐색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깊숙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너비 우선 탐색은 자기와 인접한 노드는 모두 방문하면서 탐색을 진행합니다. 결국엔 두 탐색 모두 모든 노드를 한 번씩 순회하긴 하는데 방문하긴 하는데 방식이 다른 거죠. 그래서 너비오선 탐색 같은 경우에서는 Q를 활용해요. 네, Q를 활용합니다. Q를 활용하는 방법을 보면은 A를 방문한 다음에 BC, A와 인접한 BC를 Q에 넣어요. 다음에 B에서 팝을 해요. B에서 팝을 할 때, 네, B를 팝하면서
D를 팝하면서 B와 인접한 노드 D와 노드 E를 또 푸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D와 E가 푸시가 되죠. 그리고 C 역시 팝을 해요. 왜냐면은 A와 인접한 노드를 모두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네. B도 팝하고 C를 팝하는데 이 팝을 할 때 자기와 인접하면서 방문하지 않은 노드를 모두 넣는 거예요. 근데 B 같은 경우에서는 B와 인접한 노드 D와 E가 모두 방문하지 않았으니까 모두 푸시를 하고 C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노드가 없죠. 그래서 C는 팝만 하면 돼요. 그다음에 DE D를 팝하면서 인접한 노드가 있는지 봤는데 없어. E를 팝하면서 인접한 노드가 봤는데 있는데 없어.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방문이 끝나는 거예요. 이것도 코드를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와 되게 유사하고 네, BGTD 용도는 동일하고 큐의 시작 노드를 넣고 방문을 표시해요. 그 다음에 네, 그러니까 시작 노드를 먼저 하나 넣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네, 큐가 빌 때까지 GPU 너비우선 탐색을 진행하고요. 가장 최근에 가장 먼저 넣었던 노드를 하나 빼고 그 노드와 인접한 반복문이죠. 그 노드와 인접한 노드들을 모두 체크해요. 그다음에 그 체크를 하면서 방문하지 않은 노드는 모두 방문을 true로 체크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1번 노드를 방문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4번 노드, 5번 노드는 모두 방문 체크가 되죠. 그리고 네, 4번 노드와 5번 노드는 모두 방문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인접한 노드는 방문을 하면서 푸시를 해요. 왜냐면은 방문을 하면서 푸시하는 이유는 1번에 인접한 4번, 5번을 방문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4번에 인접한 2, 3을 또 방문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래서 어떤 것과 인접한 노드들을 방문해야 하는지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BDT드의 인접한 노드는 true로 체크함과 동시에 그 노드를 푸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습니다. 어, DFS 코드를 아셨다면은 나머지는 동일하기 때문에 BFS 코드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실제 해보면은 1을 방문 처리합니다. 시작 노드 1을 방문 처리해요. 그다음에 시작 노드 1과 인접한 4와 5를 방문 처리하면서 푸시해요. 네. 네. 근데 이걸 할 때, 네, 4와 5를 푸시하기 전에 1을 팝해야겠죠. 네. 다시 헷갈릴까 봐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뺀 처음에 1번 노드를 방문 처리해요. 방문 처리하고 큐에 푸시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반복문이 시작된 거 보면은 큐에서 일단 원소를 하나 뺐죠. 네. 원소 1을 빼고 1과 인접한 4와 5를 방문 처리해요. 네. 그리고 이 방문 처리한 노드들을 푸시합니다. 다음 이어서 보시면은 네. 아까 4와 5가 있었죠. 근데 이 4를 팝하면서 네. 4와 인접한 이 2번 노드와 3번 노드를 방문 처리하고 푸시합니다. 지금 큐에는 5, 2, 3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어서 5번 노드를 팝하고 5번 노드와 인접한 노드는 1번, 4번인데 이미 모두 방문했으므로 푸시하지 않아요. 네. 이와 같은 원리로 2번, 3번 노드도 똑같이 수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깊이 우선 탐색과 너비 우선 탐색을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깊이 우선 탐색도 모든 노드를 한 번씩 방문하고 너비 우선 탐색도 모든 노드를 한 번씩 방문하는데 왜 이거를 굳이 두 개를 다 배우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뭐 이런 거죠. 네. 이거를 보면은 깊이 우선 탐색 같은 경우에서는 백트래킹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계속 깊이 탐색하다가 더 이상 방문할 노드가 없으면은 가장 최근에 방문한 노드로 가는 백트래킹이 있죠. 즉, DFS만 깊이 우선 탐색만 백트래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 BFS 너비 우선 탐색에서 어, 너비 우선 탐색의 과정을 보면은 시작 노드를 기준으로 가장 인접한 노드들부터 방문하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깊이 우선 탐색에서 가장 먼저 찾은 해는 시작 노드와 가장 가까운 해라는 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인접한 노드부터 모두 방문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찾은 해는 시작 노드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해라는 게 보장돼요. 즉, 최단 경로라는 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미로찾기를 할 때, 미로찾기를 하는데 그 시작점에서 최단 경로로 가는 길을 구하고 싶어. 이러면은 BFS로 해야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DFS로 해도 해는 찾겠지만 DFS로 해도 해는 찾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두 번째 그림에서 DFS 해를 찾으면은 여기에 있는 걸로 찾겠죠. 얘는 시작 노드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해가 아니에요. 얘가 가장 가까운 해입니다. 즉, 시작 노드와 가장 인접한 해를 찾으려면은 BFS를 써야 되는 거예요. 네. 하지만 이와 같이 어, 모든 경우를 다 해봐요. 동전을 두 개의 동전을 앞뒤로 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체크하고 싶으면은 네. 맨 처음에 첫 번째 동전이 앞일 때 두 번째 동전을 앞으로도 해보고 그다음에 뒤로도 해보고 두 번째 동전이 첫 번째 동전이 뒤일 때 두 번째 동전을 앞으로도 해보고 뒤로도 해보고 이렇게 하려면은 네. 백트래킹을 해야겠죠. 네. 이럴 때는 DFS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앞으로 했을 때 앞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백트래킹을 해서 이쪽으로 가봐서 뒤로 해보고 그다음에 백트래킹 두 번째 동전을 뒤로 해보고 첫 번째 동전을 앞으로 해보고 백트래킹해서 두 번째 동전을 뒤로 내보고 이렇게 모든 조합을 확인할 때는 깊이 우선 탐색이 맞습니다. 네, 백트래킹은 깊이 우선 탐색만 돼요. 너비 우선 탐색은 시작 노드에서 가장 가까운 해를 찾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럴 때는 깊이 우선 탐색만 써야 맞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깊이 우선 탐색, 너비 우선 탐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예, 지금까지 해서 네, 코딩 테스트 특강을 해서 다뤄야 될 모든 내용은 대부분 다뤘고요. 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다시 살펴보면은 이 책의 특징들을 쭉 알아봤고 그 다음에 코딩 테스트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되는지 알아봤고 그다음에 코딩 테스트 트렌드를 말씀드려봤고 그 다음에 시간 복잡도 그다음에 깊이 우선 탐색, 넓이 우선 탐색 이 개념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 마지막에 문제 두 가지는 한번 그 스스로 풀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네, 실제로 문제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깊이 다뤘는데요. 되게 자세히 해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면은 한번 여쭤보시면은 제가 친절히 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은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기준에 300분이 넘는데 되게 답변해 주시는 분도 많거든요. 제가 직접 답변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기터브에 아까 말씀드렸던 코드 자료 또 올려드렸고 그다음에 책을 구매하는 링크 드렸고 그다음에 제가 관리하는 카페
이 디스코드에서도 요즘 많이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이 책을 읽으시다가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스터디를 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같이 뭐 모가코 제 발음이 안 좋아서 모가코 네 모두 각자 코딩 뭐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디스코드도 많이 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보여드릴게요. 디스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가코 보시면은 이렇게 네, 답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네, 이렇게 저자 스터디도 꾸준히 모집도 하고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자료도 올려드리고 있고 책 관련 문의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죠. 네, 꾸준히 관리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책에 관련돼서 질문 답변도 하실 수 있고 꼭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도 그냥 문의를 하시면 이렇게 제가 또 답변을 잘 드립니다. 그리고 코딩 테스트 팁 같은 것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뭐 홍보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모각고 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공부를 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왕 공부하시는 거 같이 서로 네, 함께 하면은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같이 이왕 하시는 거 이렇게 같이 좀 소통하면서 공부하면은 네, 재미도 있고 서로 의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특강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이 특강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 네, 원하시는 바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으로 특강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강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